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함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대로 그냥 따라오지만 마시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함수에 대한 내용, 그것이 함수의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물론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연습 문제들이 있죠. 답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접해보시면서 함수에 보다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사실은 최소한의 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선별을 해서 넣은 거니까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정하다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답 제시되고 있는 답을 비교를 해보시면서 뭐 조금씩 도움을 얻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느냐 못하느냐, 뭐 어떻게 참조를 하든 어떻든 간에 한번 내가 해본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게 그 진도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늦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는 것이 더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유 있게 2달 생각하세요. 시언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완벽히 정복하는데 한 2달 정도 여러분들 잡으시면은 사실 상당히 빨리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시언어 공부할 때 뭐 포인터 공부하다 좌절하고 그 다음에 뭐 함수 공부하다 좌절하고 이래서 한 1년 넘게 저도 공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달 충분히 투자하셔서 그 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 하나도 빼먹지 마시고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그 한 권으로 그 시에 대한 문법은 분명히 충분할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변수에 대한 건데요. 일단 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변수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정적 변수, 레지스터 변수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정적 변수, 레지스터 변수는 이 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조금 뒤로 미루고요. 뭐 다음 시간에 공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진도가 지금 빨리 나간다라고 하면 제가 강의를 대략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보다 더 길어지면 다음 시간에 하고요. 뭐 진도를 나가보다 보니까 좀 금방 끝난다라고 하면은 뭐 이번 시간에 다 살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역 변수가 무엇이고 전역 변수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일단 우리가 코드상에서 특성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 하나가 있어요. main이라는 함수가 있죠. 자, main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함수는 항상 몸체 부분을 지닙니다. 자, 이렇게 몸체 부분이 존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뭐 이 안에는 적절한 또 어떤 프로그램 코드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지역 변수, 여기서의 지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괄호 내에 선언된 변수는 모두 다 지역 변수예요. 이 중괄호가 바로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즉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메인이라는 함수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중괄호 내에 해당되는 변수를 가리켜 우리는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 호출되자마자 int a라는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제가 1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바로 지역 변수예요. 자, 메인이라는 함수 지역 내에 선언된 변수다. 그래서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전역 변수는 무엇을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함수 내에 선언되지 않은 변수들을 가리켜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뭐 여기에서 뭐 샵 include 그 다음에 뭐 이런 헤더 파일 선언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함수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는데 바로 이 밖에, 이 함수 내부가 아니고요. 함수 밖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int 뭐 b는 뭐 20이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변수는 어떻습니까? 함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가 아니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가리켜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감싸여져 있으면 지역 변수고요. 감싸여져 있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전역 변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분은 할 수가 있으실 거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역 변수를 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역 변수의 특징,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역 변수는 선언된 함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fct 언더바 1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지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함수가 호출되자마자 반드시 1이라는 변수가 선언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번 우리가 그 다음 줄에서 예를 들어서 1 값을 하나 증가시킨다 라고 하면은 1이라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현재 0이니까 1이 되겠죠. 즉, 이것이 바로 접근이에요. 그죠? 자, 저는 1이라는 변수에 접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면 fct 언더바 1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내에서는 우리가 1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 이외의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메인 함수가 없는데 메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제가 메인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뭐 요거 그냥 생략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1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즉, 이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이 1이라는 변수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나의 바램이다라는 거죠. 자, 접근해서 그 값을 하나 증가시키길 원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는 선언된 함수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잠깐 화면 다시 한번 지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자, 일단 또다시 한번 제가 메인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변수 선언 이렇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요, int 1는 0이다. 자, 그 다음 줄에 int 1는 0이다. 자, 0이다 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자, 왜냐하면 이름이 중복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fct 언더바 1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 간주하시는 겁니다. fct 언더바 2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1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1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즉, 이름이 중복됐어요. 그렇지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달라요. 그 선언되어 있는 그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지역이 다르면 얼마든지 이름이 중복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줄에 1 값을 하나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언했을 경우에 얘가 증가될까봐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겠죠. 왜? 이 안에서는 얘에게밖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줄에 1 값을 하나 증가시킨다 라고 해서 이런 코드를 또 넣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얘가 증가가 되겠죠. 자, 범위 내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역 변수는 선언되어 있는 범위가 다르면, 자,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선언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언된 함수 내에서만 접근 가능한 것이 바로 지역 변수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왕 내친 김에 뒤에 가서 나오는 얘기인데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또다시 메인이라는 함수를 제가 하나 또 씁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fct 언더바 1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다가, 자, 이 함수를 호출하면 얘를 먼저 실행하러 또 가야 되겠죠? 예, 중간에 이어서 계속 실행하지 말고 얘를 실행하러 건너뜁니다. 자, 가서 보니까 1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이라는 변수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될 거고요. 그죠? 얘에게 이름을 1이라고 붙여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초기화 될 거다라는 거죠. 즉, 함수가 호출되자마자 지역 변수는 이렇게 초기화 됐어요. 자, 그런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실행되고 나서 return 0,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변수도 사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즉, 지역 변수는 함수가 호출될 때 메모리 공간에 올라갔다가 그 함수가 끝나면은 즉 함수의 실행이 종료가 돼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지역 변수는 또 다시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또다시 만약에 fct1이라는 함수를 또다시 한번 호출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라는 변수가 또다시 올라갔다가 또다시 사라지게 되겠죠. 함수가 끝날 때. 자, 이렇게 함수가 호출되면 메모리 공간에 올라갔다가 함수 호출이 끝나면은 메모리 공간에서 사라지는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변수가 바로 지역 변수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또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거죠.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역 변수는 함수가 호출되면 올라갔다가 함수 호출이 끝나면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고 가정을 하고 메모리 공간에서 어떻게 변수들이 올라가고 내려오는지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메인 함수가 먼저 호출이 되겠죠. 자,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되면 자, 지금 보니까 벨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어요. 선언과 동시에 0으로 초기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자, 메모리 공간에 벨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올라가고 10으로 초기화된다. 이걸 그림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는 남아있을까요? 자, 이 벨이라는 변수는 어느 지역에 선언되어 있습니까? 메인이라는 함수 지역 내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가 종료될 때까지 남아있을 거라고요. 뭐 아무튼 지금 올라갔습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 fct_1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죠. 자,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실행하는 게 아니라 뭐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fct1 함수를 호출하러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1이라는 변수를 갖다가 지금 선언해주고 있죠. 선언과 동시에 0으로 초기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 공간에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데 자, 하나가 더 쌓이겠죠. 자, 이렇게 하나가 더 쌓일 겁니다. 자, 더 쌓일 겁니다. 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으로 초기화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런데 한번 잠깐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메인 함수가 지금 끝났습니까? 메인 함수 호출이 완전히 끝났나요? 메인 함수도 아직 실행되고 있는, 호출되고 진행되던 과정 중에서 fct1이라는 함수가 호출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에 보면 벨이라는 변수도 있고 1이라는 변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 가지 더. 지금 왜 저 필자가 그 메모리를 갖다 그리는 데 있어서 위로 쌓아 올라가느냐? 이 메모리 구조를 가리켜 실제로는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C에서는 메모리 구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지역 변수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쌓여져 올라간다라고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2단계, 3단계 뒤로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0을 리턴하면서 다시 어디로 넘어갑니까? 자, 1위로 다시 되돌아오겠죠. 즉, 함수 호출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이라는 변수는 fct1이라는 함수 내에서 할당된 변수죠. 근데 이 함수가 끝나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이 1이라는 변수는 그 순간 사라져 버려요. 자,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에서 또 뭘 하고 있죠? fct_2라는 함수 호출하고 있죠. 또다시 호출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엔 1이라는 변수와 2라는 변수가 동시에는 아니죠. 1이라는 변수가 먼저 선언되고, 자, 따라서 1이라는 변수 얼마로 초기화 됩니까? 20이 되죠. 그 다음에 2라는 변수 그 다음에 선언되고 있죠. 자, 따라서 2라는 변수 30으로 초기화되어서 메모리 공간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1위로 다시 돌아오겠죠. 자, 그럼 fct2라는 함수도 호출이 끝났으니까 이 안에서 선언된 변수들도 역시 다 메모리 공간에서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순간에 남아있는 변수는 이제 뭐밖에 없냐면 벨이라는 변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메인 함수도 이제 0을 반환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도 역시 사라져 버리면서 전체 프로그램은 종료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함수 호출되면 메모리 공간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이 끝나면은 그냥 사라진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메모리 구조를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때는 스택이라는 메모리 구조, 힙이라는 메모리 구조, 걔네들이 왜 필요한 것인가, 뭐 데이터 영역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때 가서 그림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메모리 구조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그리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뭔가 메모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을 안 그려드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라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자 따로따로 끊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설명이 끝났어요. 그죠? 자, 그렇고요.